이 게임의 주인공들은 베니셔입니다. 베니셔란 현실에 남은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건을 해결해주는 퇴마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695년 북미 뉴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주인공 레드와 그의 연인 안테아는 함께 망령을 퇴치하는 베니셔로 활동합니다. 강한 악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뉴 에덴이라는 정착촌에 도착한 첫날 밤, 그곳에 있던 강력한 목마는 연인 안테아를 죽이고 레드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주인공은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베니셔랬죠. 깨어난 레드는 유령이 된 안테아와 재회하며 그녀를 되살리거나 평화롭게 떠나보낼 방법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플레이어는 마을을 괴롭히는 저주를 조사하며 각 망령의 억울한 사연과 마을 주민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세상을 여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안테아를 되살리려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해야 하고 베니셔의 맹세를 지키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마을 주민들과 귀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 에덴은 메인 퀘스트만 민다면 20시간 이내, 서브 퀘스트까지 꼼꼼하게 클리어한다면 4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는 액션 RPG 장르로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와 뱀파이어로 유명한 돈노드의 작품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망령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망령을 생존시키거나 추방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선택지인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테아 부활의식에 필요한 에센스를 얻게 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연인을 되살릴지 말지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게임은 오픈월드 탐험, 주민 인터뷰, 단서 수집을 통해 망령의 정체를 밝혀내는 탐정 게임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플레이어는 어떤 사건을 먼저 조사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령이 된 안테아는 특수 능력을 제공하는 동반자이자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레드와 번갈아가며 조작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하면서 가도부어가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또한 17세기 청교도 사회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은 마녀사냥, 종교적 광신, 사회적 억압 등을 공포 요소와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며 영화 더 위치를 연상시키는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귀신이 등장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얹자면 공포게임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입체적인 캐릭터와 진정한 도덕적 고민을 하게 되는 플레이입니다. 게임 속 모든 NPC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닌 각자의 동기와 비밀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망령들조차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억압받고 왜곡된 인간성의 산물로 그려지며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순간 진지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망령이 자신을 학대한 자를 죽였다면 그 망령을 추방하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그를 이해하고 승천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연관된 주민들 역시 가해자인 동시에 시대의 희생양일 수 있으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 과정에는 윤리적 판단이 무조건 개입되더라고요. 특히 주인공이 해피엔딩을 위해 안테아를 되살리려면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엔딩을 보기 직전까지 내 선택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몰입도 높은 분위기와 스토리텔링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가 게임 전반에 짙게 깔려 있어 심리적 공포감이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황량한 숲, 어두운 오두막, 불안정한 마을 사람들의 대화 등 모든 요소가 칙칙한 분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망령의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돈노드 특유의 섬세한 내러티브와 결합되어 단순히 몬스터를 처치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랑과 상실, 희생에 대한 휴먼 드라마를 경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오픈월드 특유의 자유로운 탐험입니다. 오픈월드 구도를 바탕으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을 먼저 해결할지, 어떤 지역을 탐험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투, 대화, 조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플레이 흐름이 쉽게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위쳐 3처럼 다양한 서브 퀘스트를 따라 오픈월드를 하나씩 정리해가는 플레이를 선호하신다면 잘 맞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뚜렷합니다. 첫째, 반복적인 전투와 제한적인 액션입니다. 망령과의 전투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후반부로 갈수록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치도 별로 주지 않는 잡몹의 등장 빈도가 높은 편이라 퀘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지만 전투가 흐름을 끊곤 합니다. 한번 전투가 시작되면 도망칠 수도 없어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불편한 이동성과 떨어지는 맵 편의성입니다. 빠른 이동 지점에서 다른 빠른 이동 지점으로만 이동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퀘스트를 수행할 때마다 불필요한 이동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서브 퀘스트나 메인 퀘스트를 위해서는 먼저 빠른 이동 지점까지 달려가서 목적지 근처의 빠른 이동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다시 퀘스트 위치까지 달려가야 하는데요. 퀘스트 하나를 끝내면 또다시 빠른 이동 지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과정이 반복적이라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의 이동 시간만 5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자연스러운 자막 끊김입니다. 자막이 문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이상한 위치에서 끊겨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몰입감이 상당히 방해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처럼 어색하게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독해 흐름이 아니다 보니 대사를 보고 있으면 흐름이 뚝뚝 끊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 에덴은 스토리와 선택의 무게를 두는 플레이어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면 이 게임이 취향에 정말 잘 맞으실 텐데요. 액션보다는 내러티브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게이머, 던로드의 전작들을 좋아했던 팬들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17세기 청교도 사회라는 독특한 배경과 레드 안티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게임을 특별하게 만들지만 전투의 단조로움과 불편한 UI, 이동의 번거로움, 부자연스러운 자막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무게감, 캐릭터의 깊이, 여운 남는 스토리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서브키까지 다 뜯어먹느라 약 35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가졌는데요. 엔딩도 3가지라 어떤 엔딩이 나올지 기대하며 엔딩까지 달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 에덴의 리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달 신작 게임의 소개와 함께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독특하고 인상적인 게임들을 스포일러 없이 리뷰하며 게임 추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정보를 얻거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는 것을 즐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바